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은 2015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 4명이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자, 피해자는 22살의 자와디 맨기두라는 여성인데 알비노라고 하죠. 백색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녀를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 중에는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남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아이고. 대체 남편과 그 일당은 왜 그녀를 무참히 살해했을까? 주로 이런 거면 막 드라마 나오면 보험 같은 거라거나 막. 보험 사기. 아니면 불륜. 막. 네, 불륜. 그런 거 들었어요. 흑인이 많은 나라에서는 네. 뭐 하나씩 각 집에 갖고 있다, 막 절단해서 막 백인들의 몸을. 아, 네네네. 김지민 씨가 이제 그 기사를 보신 것 같은데 화제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탄자니아에는 하얀 흑인으로 불리는 이 알비노 환자들의 신체 일부를 부적처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부자가 된다거나 병이 낫는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알비노 환자의 이제 팔이나 다리 하나가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오마이갓. 시신 전체는 이제 75,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매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나라에 그러면은 저 알비노 환자분들은 너무 무섭지 않나요? 예, 늘 이런 거에 시달리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잘라가기도 하고 매장된 시신을 파내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자,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게 된 걸까요? 원래 탄자니아에는 알비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 알비노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악마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죽여버렸다고 하는데 왜 이런 그 불길한 징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생겼냐? 자, 그것은 이제 탄자니아에서 백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탄자니아가 그 아프리카 동해안 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인도 차이나 갈 때 교두보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예 무역 같은 게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탄자니아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백인들의 이런 압도적인 힘 앞에서 수탈을 당한 거죠. 200~300년 이상 동안 백인이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부정적인 의미가 저걸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이제 주술적인 믿음으로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게 그 예전부터 지켜온 하얀 흑인은 불길하다 하고 이제 하얀 사람은 좋다라는 게 이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셨죠, 그죠? 네.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문화가 다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모든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거의 초고다, 초고봉이다 싶은 문화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북쪽에 야노마미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요. 야노마미족. 예, 그 아마존 열대 우림에 사는 종족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분들인데, 자,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을까요? 지금 거의 사람 살인까지 했는데 거기서 더 이해가 안 간다고요? 네. 자, 이 부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해 안 되는 그 문화는 바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문화입니다. 네? 네?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 몸에다가 구멍을 내고 칼로 막 찌르고 불로 막 지지고 이런 일이 상시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왜요?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성 인류학자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조사를 하다가 이제 야노마미족 여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상처가 하나도 없냐? 남편이 너를 안 사랑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상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남편이 때리는 게 사랑해서다. 왜 도대체 이 남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용인이 되는, 용인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이 됐을까요? 자, 그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라는 분이 이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제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무가 굉장히 빽빽하고 또 풀도 되게 무성하게 자라는, 빨리 자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농사 짓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뭐 목축을 하려니 풀밭도 없고, 그래서 뭐 나무 열매라든지 뭐 근수 안 나가는 동물 사냥해서 간신히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지역인데 식량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처 부족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노마미족 남성들은 항상 늘 화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바로 나가서 격렬하게 싸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준비된 전사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끼리 치고받고 하면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해가 덜 될 것 같은 아이나 여성, 뭐 노인 이런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비겁해. 어쨌든 이제 이 여성들은 뭐 잡혀가서 죽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어쨌든 이제 이 여성들에게 부족의 남성들은 뭐 나를 사랑해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다음은 남성과 여성이 가장 평등한 북유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들은 철저한 사회복지와 함께 높은 성평등 지수로도 유명한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행복도도 가장 높은 나라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북유럽 사람들이 왜 평등해졌고 행복해졌느냐? 북유럽은 과거 바이킹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자, 바이킹은 8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11세기 한 중반까지 유럽 전역을 말 그대로 이제 탈탈 털었던 강도단입니다. 자, 북유럽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별로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춥고 농사도 잘 안 되고 동물도 키우기가 힘들고 그래서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근근하게 살아갔던 지역입니다. 근데 한 8세기경서부터 약간 기후가 따뜻해져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제 북유럽의 경제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털러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제 형태를 약탈 경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약탈군들이 원정대가 떠나고 나면은 마을이 비잖아요. 마을의 뭐 치안이라든가 생계를 담당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성들이 했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여성분들 중에서 또 남자들보다 힘도 세시고 운동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원정도 같이 가고. 자, 이렇게 옛날부터 북유럽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 구별 없이 생존을 위해서 싸워왔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이제 성평등 지수가 높은 이유의 바탕에 있는 것이고요. 같은 국수주의라고 해도 이제 나라마다 그 유형이 조금 다른데요. 네. 국수주의는 이제 집단 자존감 추구라는 보편적 욕구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이 욕구가 풀려 나오는 형태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각 나라의 근대화 과정 요거하고 좀 관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심층 심리학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부친 살해라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예? 아버지를 죽인다는 겁니다. 실제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은 기성세대 또는 이제 전통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친 살해라는 거는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기성세대나 전통을 거부하고 내가 내 정체성을 찾겠다 후속 세대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일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보면 일본은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나라입니다.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맞아, 가업도 많이 물려받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이 지배층만 교체가 됐고 뭐 일왕도 그냥 있고 뭐 귀족 사람들이 그냥 직업만 바꿔가지고 일본 지배층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대로 살았더니 잘 살고 그래서 우리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점점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뭐 엔화의 구매력이라든가 뭐 주가 상승률, 교육 환경 뭐 등등. 자,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어요. 변화를 크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될지 이런 밑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 전해져 오는 거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좋았던 기억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저런 예찬서적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맹목적 국수주의는 자,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아버지를 남이 죽였어요.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 힘이 아닌 외세의 힘으로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근대가 되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항상 이게 혼동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버지인지. 그래서 늘 그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가 아주 첨예하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야 된다. 아니다, 이건 지켜야 된다. 바꿀 때는 굉장히 또 격렬하게 바꿉니다. 맞아. 봤더니 저렇게 하던데 하면서 맞아. 갈아치우죠. 평가가 계속 극과 극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최고다. 이 정도 했으면 대단하다. 아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나라일 리가 없다. 막 이런 댓글들이 막 번갈아 가면서 달립니다. 맞아요. 진짜 양쪽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항상 그게 붙는 거죠. 그 튜브에 보면은 세계인이 논란 뭐 세계인이 감탄했다. 이런 이제 수식어가 붙는 거죠. 많이 봤어요, 이런 영상. 맞아. 항상 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지나친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에 오랫동안 좀 쪼그라들어 있던 자존심이 회복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의 국수주의입니다. 중국 국수주의가 이제 원조죠. 중화 사상. 자기들 빼고 다 오랑캐.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를 싹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다시 못 나오실 만큼 파묻은 거죠. 문화대혁명이라고 10여 년 동안 중국의 모든 전통을 긁어다가 불태우고 철폐했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전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공자대제라든가 이런 유교 행사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더 보존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러 오고 이런 약간 어색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수주의 또 굉장하죠. 아우 영화에서도 뭐 익히 보이죠. 네, 세계를 항상 구하고. 미국은 이민자들을 세운 나라입니다. 네. 아버지를 떠나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와가지고 되게 잘 풀렸어요. 자수성가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세계 최강 대국이었고 또 그때부터 미국이 세계를 구하기 시작하는 류의 슈퍼맨, 슈퍼히어로들이 나오는데 이 슈퍼히어로물들에 나오는 슈퍼히어로가 이제 미국을 투사한 이미지입니다. 가장 그걸 잘 나타내주는 게 캡틴 아메리카죠. 한국말로 미국 대장. 미국 대장이 이 못 히어로들의 대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 멤버 중에는 신도 있습니다. 토르. 신도 내 밑에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자부심이 엄청나요. 자,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또 면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세계 평화를 지킨다고만 하기에는 이제 미국은 그 자기 중심적인 모습, 또 이제 모순된 모습을 참 많이 보이는 나라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뭐 1940년대에 그런 미국 공중보건국이 뭐 페니실린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중남미 국가들에게 생체 실험을 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사과를 한 내용이고요. 또 뭐 멕시코 국경에 뭐 장벽 설치하고 뭐 이민 문제가 심각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왜 미국이 항상 최고고 히어로들은 다 미국에서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일까? 네. 워낙에 그 문화적 배경이 다양하고 또 주가 다 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미국이 하나라는 거를 되새겨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가끔 동네마다 한 개씩 엄청나게 큰 성조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미국인이구나,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최고구나 이런 이제 정체감을 확보해 주는 역할이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텍사스주 댈러스 쪽에서 이제 한인 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이제 하루에 약 53명이 총기로 사망을 한다고 해요. 진짜 심각하죠. 총기 자율화가 안 된, 총기가 익숙하지 않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낯설고 도대체 왜 이런 걸 아직도 유지를 하냐, 총기 보유 법을, 이런 이제 의심이 들 텐데요. 그 뿌리는 이제 미국인이 총을 그만큼 또 익숙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총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왜냐하면 미국의 역사에서는 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구하는 이런 일을 한 게 총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인 거죠. 하지만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총을 난사를 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총을 쏘는 게 아니죠. 자, 이 범죄가 또 굉장히 미국적인 유형의 범죄입니다. 이건 역시 이제 미국인들의 문화 심리하고 연결을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생각은 제가 그 드라마 웨스트월드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근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컨셉을 가진 테마파크가 열리는데 AI 로봇들이 크루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거기를 가면은 아무 행동이나 해도 되는 거예요. 쏘고 싶으면 죽이고 총 쏴서.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AI니까. 자,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테마파크가 문제가 생기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파크를 설계한 포드 박사라는 분이 내 손으로 이걸 끝내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친북으로 쓰는 AI들을 시켜서 다른 AI 로봇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이제 자살을 하는 결말로 끝나요.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내가 창조한 세상을 내 손으로 끝낸다.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제 신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타락하니까 이제 홍수로 멸망을 시킨 그런 구조가 읽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세계가 시작되고 멸망하는 방식 이런 것이 이제 반영돼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기 난사를 하는 범죄자들은 그런 과대망상에 휩싸여서 내가 사는 세상이 잘못됐다. 이건 끝내야 돼. 어떤 그런 전능감을 주는 매개가 총이기도 하고 그런 상상의 배경에는 이제 종교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